자, 그린 스무디의 이 최고 구매 후기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 구매 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동안 워낙 다이어트 제품도 많이 먹어보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늘 실패.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어렵잖아요. 최민희 의원님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다이어트는 해본 적이 없고요. 없으세요? 예. 저는 1992년부터 네네. 한 20년 정도 음.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단식 지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단식을 20년 지도하셨군요. 정도. 예, 예. 네. 와, 그것도 단식도 쉽지가 않은데 다이어트 자체도 그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회복식대. 회복 식단이라고 네. 부르는군요. 김성애 늘 다이어트세요? 다이어트 계속 하시잖아요. 늘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요즘은 하고 있죠. 요즘도 하고 계시고. 한 1년 됐네요. 벌써 1년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때 늘 실패했는데 처음에 구매할 때도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작은 늘 그럴싸하게 하지만 중간과 결말이 늘 실패하게 되는데 그게 원인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다이어트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회식. 예, 회식도 하고 이런저런 자리를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늘 그런 자리 피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실패 원인이 늘 다이어트식을 하고 공복감입니다. 이게 배고픈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네. 김승희 부사장님 그러시잖아요. 다이어트 하실 때. 그럼요. 뭐 정말 공복감. 정신력의 싸움이죠. 그렇죠. 배가 고픈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배고픔과 먹고 싶은 인간의 감성을 제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늘 실패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비타 스무디는 구세주였습니다. 일단 먹고 나면 포만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질리지가 않아요. 상품을 사고 후기를 귀찮아서 잘 안 쓰지만 며칠 전 쓰고 오늘 또 쓰게 되는 이유는 이런 제품은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구입 후 가장 기분 좋은 건 15일 정도 비타 스무디를 먹고 나니까 현재 체중이 15일 정도 드셨는데 68kg에서 65kg로 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3kg이나 15일 만에 이것만 드신다고 빠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루에 한 번만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봤을 때 하루에 그래도 꽤 드셨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먹어서 이 정도면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몸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생활에 탄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당분간은 지속 구매 예정이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며 후기를 남깁니다. 네, 연말연시를 맞아 김영민 PD님의 30만 구독자 및 평화나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비타 스무디 넌 내가 찜했다라고 아주 길게 구매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린 스무디는 김영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죠. 밀리언셀러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팔리고 네. 아시잖아요. 제가 광고도 제일 많이 하고. 네, 예.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저에게 대박을 쳤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이 다이어트가 중요하지만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먹는 게 반 이상입니다. 먹는 게. 먹는 것 때문에 살찌고 먹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 운동은 거기에서 격가지를 좀 해주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이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이어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그린 스무디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이 하루 한두 끼 이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하면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 스무디 한 푸면 이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죠. 자, 다이어트는 오래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야 또 오래 할 수가 있죠. 하루 한두 끼만 그린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요 다이어트 걱정은 끝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맛있는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여러분들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시 다양한 이벤트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 나왔네요. 황현희 씨. 네네. 광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기를 쳐야 됩니다. 사기를 쳐야 돼요. 형님, 형도 구속돼. 예? 야, 조심하세요, 형님. 형제가 구속된 경우 봤니? 형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형제까지 나오네 또. 미안하게 또. 가족 개그하면 나왔습니다. 자해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네. 농담 아니고 사기 아니고 네. 최고예요. 이거 2달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이거 먹고 낮에는 뭐 좀 가볍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식 안 먹고 그렇게 했더니 또 운동도 좀 했어요. 실제로 뺀 분이 계시잖아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서 15kg를 뺐대요. 그 저기 청청 가서 비계 한 15kg 달라고 해봐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받아요. 예.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kg면요 네. 이만큼 들고 오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삼겹살 200g이에요. 1인분에.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예. 15kg이라고. 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되게 이제 이런 그 생식류잖아요. 이게 곡식가루 뭐 이렇게 다 섞어 있는 것들이 네.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는데 포만감을 안 줘요. 음. 근데 이 그린 스무디의 특징은 알이 있다는 겁니다. 알. 맞아요. 알갱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곡식 알갱이, 뭐 과일 알갱이 이런 게 있어서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건 이 저작 작용, 씹는 작용을 통해서 네. 되뇌 피질의 그렇습니다. 구피질이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그린 스무디는 이렇게 알이 있고 이 알이 좀 딱딱한 거 이렇게 몇 개 있어서 씹어야 돼요. 씹히네. 그러다 네. 보면 포만감까지 느끼게 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게 되게 특징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 스프 드시면은 가끔가다 알갱이 몇 개씩 씹히잖아요. 아, 좋죠. 그거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계속 씹힙니다. 이 사과부터 해가지고 과일, 야채 엄청나게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영양을 많이 추가했으니까요. 우리 그린 스무디 좀 많이 사랑해 저 주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르트 반병 먹고 이거 반 개 먹었는데 배부르죠? 배불러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리고 날 떼야 돼. 날 뛰어야 되는데 진짜. 예. 저는 이 요거트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저도 이거 뭐 도저히 다 못 먹겠더라고요. 네, 너무 저- 진해갖고. 저 그리고 이거 먹고 한 2번을 화장실 갔다 온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가다가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한번 멈췄던 아, 적도 진짜? 있고. 예, 예. 예. 저한테는 이거 아주 참 직방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 윤석열 형이 경로했다고 합니다. 아 공수처법 때문에. 예, 이게 뭐냐면은 아, 난 그 기사를 써주는 건 뭐야. 대통령이야, 윤석열이. 뭔데 지가 그 지금 경로하거나 말거나. 그 형 그게 이렇다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았잖아요. 네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쓰는 권력이 아니야. 굉장히 국민이 주신 권력은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아니 본인 손에서 놨어요. 근데 이 권력이 지발로 윤석열을 찾아갔네. 지금 윤석열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심기가 중요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연 윤석열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것인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라니까? 네, 그게 맞는 게 그 권력이 공백일 수는 없어요. 누군가 권력을 쥐고 있고 누군가 권력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검찰만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권력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권력이 삼성하고 박근혜한테 넘어갔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하실 때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권력을 행사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걸 놓치는 순간 엉뚱한 놈이 권력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아, 저는 이 입법, 사법, 행정부 자꾸 저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윤석열 총장이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는데요. 법안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근데 사법부랑 행정부는 고시 본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시험 봐서. 그렇지. 네. 법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법 만드는 거는 선출된 권력이 하라고 국회의원들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보기에 맞아요. 국회의원 더럽고 치사하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네가 불쾌하면 어쩔 건데? 아니 핵심은 국민적 대표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데가 국회예요. 네. 일부 정당이 자꾸 민심이 아니라 검심을 반영하다 보니 이분들이 국회까지도 검찰이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행정부가 불쾌하면 어쩔 겁니까? 대통령 총수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입법부가 법안을 만들면 불쾌해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쾌하다는 얘기 기자를 만나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이상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옆으로 주워들어서 기사 쓰는 기자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창피한 줄 알아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조국 그 전 수석에 대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직권남용으로 지금 영장까지 청구합니다. 청와대도 이제 검찰에 가서 허락받고 행정행위를 해야 돼. 국회도 법 만들 때 윤석열 총장한테 허락 안 받으면 언론이 윤석열 총장이 불쾌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박주민 의원을 약간 좀 이렇게 뭐 불쾌하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놓고 한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예. 윤석열이 말한 걸 밑에 검사가 주워들은 걸 기자들이 그걸 주워듣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지. 여의도 같으면요, 국회의장이라도 직접 코트 안 따면 기사 못 나가요. 그걸 어딜 누구한테 주워듣고 전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미국에 계셨었죠.
네. 그 미국의 신문들, 네네. 그게 뉴욕 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우리나라 언론처럼 이렇게 검찰 관계자, 어디 관계자 이게 이렇게 많은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것도 심지어는 검찰 관계자면 차라리 나요. 아, 이거 검찰발 정보구나. 요즘에는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조계에 따르면도 아니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등에 따르면. 등이 들어가면은 황현희 씨가 법조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아니 왜 나 황현희 씨도- 법학과잖아. 예. 뭐 법조계지 그럼 나도. 그러니까 예. 황현희 씨도 그 포함되고요. 김용민이 법학 개론 딱 그 한 학기 수업을 들었어요. 3학점짜리. 예. C 받았나 막 그랬을 거야. 그 나도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그것도 나도 포함이 되니까 법조계 법조인이죠. 등에 따르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니 법조인이죠. 그런가? 법조인까지는 아니고. 법조에 네. 조예가 있는. 예. 하여튼 그 등이 들어가는 순간 예.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검찰 관계자는 누굽니까? 검사입니까? 그 검찰 관계자는 예. 심지어 검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기자 자신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자 무슨 얘기를 자신일 하는 수도 있다. 거냐면 저는 지금 익명 취재원을 이렇게 네. 남발하는 그 언론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익명 그 모니터 해보잖아요. 거의 15% 이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관계자라고 나가다가 그놈의 피의 사실 유포 때문에 뒤로 숨은 다음에 벌어지는 최고의 코미디는 뭐냐면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건데 백원우 관련이었는데 검찰 이런 얘기를 못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라고 시작해서 백원우를 들이다 까고 뭐 깔 수 있어 여기서 저기서 주워들었으니까 까갈 수 있겠지 맨 끝에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백원우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예. 전화를 사실 확인하죠. 안 받을 수는 있지.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았다고 기사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기사가 완전히 검찰에서 흘린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하고 기자가 안 물어봐. 기자가 안 물어봐요. 백원우한테 물어봤다는 얘기가 기사에 없어.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나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러고 안 되니까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에 똑같은 기사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한겨레 신문 기자를 종합화면이야. 근데 그 두 명의 기자가 아주 유명한 법조 출신 기자들이었거든요. 유모 기자? 예? 유모랑 강모랑 하는 집들이 유희곤이하고 예. 강은 누구야? 강희철. 한결에. 한결에지.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한겨레 강희철. 하루 간격으로 검찰이 경위항해 주고 그 다음날 한겨레 줘가고 똑같은 기사를 두 번 내는데 그 창피하지 않았나 몰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백원우는 KBS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예. 하도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뭐 이거 휩싸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도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이 KBS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기사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안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일부러 흘린 거라고밖에 이거는 볼 수가 없는 법적으로도 이거 불법이에요. 피의사실 유포는 범죄예요, 범죄. 네. 근데 검찰이 하는 범죄는 그건 뭐 죄가 아닌 것이죠. 검찰이 하는 건 왜냐하면 당연한 고발해 것이다. 봐야 검찰이 수사하니까. 예. 네, 그런 것이고. 내가 죄를 져봤자 내가 수사하면 될 것을. 예, 피의사실 예. 유포와 관련하여 관계자가 그 처벌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피의사실 유포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마녀사냥에 그게 악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1대에서.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가 뭐였는지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누구한테 어떤 단체한테 후원했는지를 네. 그 연말 세액 공제서를 다 그 회사에서 그랬다면서요.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 성향 분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이 직원 연말 정산 뒤져 진보단체 후원 수백 명 색출했는데 이게 재판에서 나왔는데 이 수사를 한 지가 거의 1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만 난 좋다는 거야. 그러고 재판정에 가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딴짓 하지 말고 검사실 앉아갖고 검사랑 차 마시면서 자기가 검찰이 된 양 착각하지 말고 재판정에 가서 받아 쓰라고 검사가 하는 얘기랑 변호사가 하는 얘기 받아 쓰고 판사가 하는 얘기 받아 써서 기사를 쓰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훌륭한 기사가 이게 나옵니까? 근데 이런 기사를 안 쓰고 맨날 검사한테 가서 주워 먹고 검사랑 이상한 술집 가서 술 먹는 거 그거 즐겁다고 따라다니는 그 꼬라지가 진짜 역겹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네. 그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독소 조항이다. 독소 조항이다. 네네. 검찰이 이제 어떤 범죄,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수사할 때 그거를 공수처에 통보하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논리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 개시에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들 지금 요 얘기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짝 주어를 검찰로 바꿔봤죠. 네네.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잉 수사하거나 문객이 부실 수사를 할 때 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언어 영역 문제 같네요. 다음 네. 문맥상 바꿔도 될 만한 네. 단어는 해가지고 문제를 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근데 이제 들기도 하고. 검사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그 자기들한테 부메랑이 될 만한 말을 해놓고도 까먹어요? 까먹는 게 아니라 우린 특별하다. 우린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린 다르잖아. 우린 다르다. 우리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어?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그 뭐 뭘 잘 모르는 것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처럼 이 국가를 위해서 사실성인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그래서 국가를 너무 걱정해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불법을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해도 살신성인하는 심정으로 수사 안 하나 봐요. 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수처가 이제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겠죠? 이제 올해 안에. 되죠. 올해 안에 되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내년 올해 돼야 안에 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네네네. 27일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 이제 국회가 열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국회 회기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3일이나 아니 이틀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틀. 그 그러니까 힘들어. 왜냐면 문희상 의장님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그 필리버스터 하기 좀 그럴 것 같아. 이번에 정말 노잼이라. 아, 관심도 없고 네. 이게 노잼으로 올라가서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라고 길게 보시는군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내일 한다는 확정적인 발표는 없었고 네. 안은 내일 할 수도 있고 30일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27일 알기로는 날 해야죠. 비례한국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율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건 근데- 이미 근데 그건 의원님 안대로 가는 건가요?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 막기가 봅시다.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건 인간의 모르지, 창의력을 율사가. 고민하면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형님 비례한국당까지 막으려고 하면 반발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그리고 비례한국당 안 막아도 네. 아닌 말로 우리공화당하고 제휴하기만 해도 돼요. 뭐 복잡하게 그건 할 수 없지. 그건 안 되지. 계속 꼼수가 나올 그건 절대 안 거라는 돼. 거잖아요. 저기 예, 예. 역학상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당이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 박근혜로부터 예속받기 싫어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도 여러분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다른 당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엿먹이는 도구로 새로운 보수당을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2020년 총선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2022년 대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 가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은 하나로 합쳐져서 한 명의 단일한 대선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 당장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쪼그라든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크게 보면 유승민, 황교안 등의 그 대권주자 그룹들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세 그룹의 당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큰 당으로 그걸 합당을 하든 아니면 빅텐트 치던 건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무슨 종류의 경선을 치르던 하나의 단일한 후보를 내서 진보 진영하고 대선 대결을 하기 위한 구도기 때문에 특히나 안철수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수당은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대선에선 궤를 같이 할 거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뭐 안 되는 건 나중에 안 되면 다행인 거지만 됐을 때 파기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분 어떻게 좀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한테 예, 예. 올 의사를 밝혔다고 손학규 대표 쪽이 얘기했어요.
난 손학규 대표가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술만 예. 손학규 대표 팩트만 쪽에 전달해 주신 거죠? 쪽에 안철수 대표가 뭐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는 식으로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끝? 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언젠가 뭐 돌아오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아예 창당합니까? 대통령이 목표일 때 어떤 포석을 들지를 기준으로. 또 지금 나와가지고 이현주 의원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에이. 아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에게는 총선이 관심이 의미가 없어요. 없죠. 아, 오로지 대선. 그 총선에서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알아서 초토화될 텐데 이 빈자리에 자기가 오겠다 이런 심산이 강한 것 같아요. 아니 형 그래도 자기 사람이 좀 있어야지 국회에. 그래도 아니, 왜 뭐가 자기 좀 사람이 되려고 없어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있지. 아니 뭐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사람 그냥 생겨요. 그래요. 그럼요. 알아서 헤쳐모여야 되는군요.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당에서 핍박받고 정말 그 찬밥 먹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당의 친문일색이라고 욕을 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친문일색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친노 친문 강경파로 찍힌 저하고 김현 늘 총대 메고 지키고 네. 전해철 의원도 그 그룹이죠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은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공성이 불거. 공성이 성을 불거. 쌓되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친문들이 본래 득세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도 들어와서 자기 지지율만 획득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럼 그 밑에 친 안철수 의원이 100명도 생기고 200명도 그렇죠. 생기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과거에 친한이었던 사람들은 찬밥 되고 뭐. 그게 원래 권력의 이치죠. 사람이 사는 곳이 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이제 예. 그럴 때 우리 쪽은 네네. 뭐 그걸 가지고 뭐 동교동 24시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정말 내년 한 해 총선이 우리의 어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 기로라고 봐야 마땅할 텐데 우리 저 김성애 대표님, 소장님 좀 할 말 없어요? 연말을 맞아서? 그럼 갑자기 연말을 맞아 뭔가 무슨 말? 저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8천 예. 예. 올흔 예. 올해 히읗에서 옳은소리 채널 하고 있습니다. 전 일주일에 업데이트도 세 번씩 꼬박꼬박 홍보를 하고 있고 하네. 자. 들어와서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성우 형, 구독 좋아요 성우 형 부탁드립니다. 말 바꾸지 말고 말 돌리지 말고 뭐요? 황교안 올해 안으로 정리된다. 올 말했잖아요. 저는 정리 안 된다. 예언했죠. 제가 네. 병원 가 있잖아요. 네. 병원 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정리된 거예요 병원 가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이분- 못 나오면 정리되는 거지. 못 나온다고 봅니까? 나오겠죠. 형님 이럴 때는 나를 배워 시사평론계의 그 선배로서 제가 얘기한 건 음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 버는 거야 그렇게.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 가장 음력 올해 말이라고. 음력 올해 말이라고. 구정되기 전에. 그렇지. 그러면 1월 23일이야. 그때쯤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뭐 묻질 않아.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쿨하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황교안의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대체자가 강점이에요. 없다? 예. 예를 들면 원내대표는 대체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체 가능한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또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광훈 목사 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했다 하면 가장 큰 그 지원군이 인원 동원. 인원 동원이 그쪽에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진짜 조심하죠. 저 재판받고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체제는 계속 갈 것 같고 네네. 어쨌든 민주당이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자유한국당은 세상에 꼼수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꼼수를 밝힌 건 저는 나는 꼼수다 이후로 이 자유한국당이 아주 뭐 그냥 버금가는 것 같아, 으뜸 가는 것 같아. 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도를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과 아닌 세력, 그리고 흔드는 세력과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세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진짜 열일하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기회를 주려는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 예, 간에 한판 승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뭐 보면
민주당 인재영이 밀어보십시오. 훌륭하지 않습니까? 박찬주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칼럼 보면은 네. 경향신문 유희권이가 좀 혼나야 된다 이분한테. 참 칼럼이 좋아요. 네. 근데 이분 칼럼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여의도에서 흥미있는 대권 후보 여론조사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 누구를 대입시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혹시 해서 한국당 후보에 윤석열을 넣었더니 민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다고 한다. 그게 대호 프로젝트. 대호? 네. 큰 호랑이? 그때 없었다, 그지? 우리 그랬나요? 대호 프로젝트 얘기할 때 없었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임기가 2021년 8월. 앞으로 1년하고도 8개월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국을 흔들 수가 있단 말이지. 뭐 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툭하면 구속영장, 툭하면 아주 요란한 소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그 시대적 이슈를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이 그게 집중돼 있는데 참 암담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통제해야 될지 공수처만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일이고. 근데 혹시 만약에 공수처가 통과돼가지고 그 우리 저 윤석열 씨가 수틀려가지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문 대통령이 반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려한다. 그럼요. 내도. 그리고 공수처를 잘못 생각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들 조지는 목적으로 만드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공수처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칼 뽑고 나가고 막 조국 누가 수사했어 다 감찰이야 막 이렇게 할 가능성은 빵입니다. 빵. 그렇게 돌아갈 게 아니고요. 다만 인간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법이 제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포스트 윤석열을 보는 다음 검사 집단들이 항명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이런 일은 벌어지겠지만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갑자기 하늘에 자격이 뚝 내려와갖고 윤석열의 오른팔과 왼팔을 자르고 어떻게 이렇게는 안 돌아갈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에서 망신당하고 잡혀가는 놈들이 있는 걸 윤석열 총장은 자기 자리에 지켜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좀 그 자유한국당의 마타도가 우리한테 침입해 있는 건데 네네. 공수처 수사 대상의 거의 80%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세요. 그럼요. 그리고 그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그러네요. 대통령 그러고 보면. 주변.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는 조직을 대통령이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자꾸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가장 피해 본다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판검사들 칼질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그건. 근데 좀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사실 또 있어요. 아 근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검사가 비리 저질렀는데 공수처가 수사 안 하냐? 아니, 그건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알아서 할 일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잘못됐으면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예. 아니 그렇게 고발은 하면- 할 수 있지 이제 네? 공수처. 옛날에는 이런 거 그건 이제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기강을 잡는 문제인 거지 검찰 그렇죠. 조직을 조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거하고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마타도에 우리가 스몄다는 거고 저는 네, 이런 제 말이에요. 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터졌어요. 네. 걔는 해야지. 예, 그런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를 예. 갑자기 그거를 우리가 고발해도 경찰에 수사를 안 해도 하고. 예. 수사 지휘는 검찰이 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 이거는 막아보자. 그래서 그래야죠. 이 이후에 사실 검찰 조직에서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대검 감찰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5년치 파일 다 꺼내갖고 그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적법하게 가자고요. 그거는 적법하게 감찰반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걸 예, 수사하는 게 그런 맞는 거죠. 얘기지. 그리고 그치. 지금 예, 조금 전에 맞는 악법 거죠. 얘기했던 예.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검찰이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검사들의 문제와 비리를 다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부터 검찰을 털어야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 네. 공수처 조직은 70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검사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에 협조를 해야지 왜 자꾸 공무원들 사이에서 벽을 쳐놓고 부처 간의 신뢰를 저하려고 말이야.
안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과연 올해 안에 통과될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네. 형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만 명들이 곧 앞두고 있고 오늘 정치부심 마지막 30만 방송이잖아요. 명 꼭 앞두고 있다고? 넘었다니까요. 30만 2천 넘었어요, 명이 형님? 넘었어요. 아니 저분이 지난주에 안 저 나오더니 지난주 저희 갔다 왔잖아요. 예. 아, 넘었군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한 말씀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시죠. 예. 또 마지막 방송이니까 올해. 예. 올해 마지막 방송 정치부심. 정치부심으로는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 여러분 덕이고 그렇죠.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사실 올 초에 언제 10만이 언제 넘었지? 올 초에 넘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 9월 돼서 한 20만 넘었고 네.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30만 됐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 사실 저 거리 가다 보면은 뭐 지상파에서 많이 봤다 이런 인사보다도 김용민 TV 날마다 본다. 저도 그래요. 뭐 그런 예, 평가를 맞습니다. 많이 받아서 야 이게 진짜 뭐 이 유튜브가 엎었나 이 기존의 미디어의 어떤 그런 영향력 그 순위를 엎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런 성원과 기대와 또 신뢰는 절대 사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너무 멋지세요. 그 말이 뭐냐면은 김용민이가 좋아서 김용민이가 너무 멋져서 김용민이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충직하게 우리 시민들 시청자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좋네요. 그런 예. 조건부 지지지 좋다. 이게 무슨 예. 뭐 내 다 사상 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건 바로 망하죠. 이건 바로 이제 예. 지지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지지를 사유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정말 신화적 존재로서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제가 앞으로 정치할 일도 없고 여기서 더 큰 꿈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연애하는 게 이제 유일한 그 그리고 사모님하고 연애하고 아내하고 연애하는 게 이제 예. 예, 마지막에 똥을 싸네, 이 형이. 야, 너 한 10년 지나봐라. 내 말이 이제 실감이 날 거예요. 형이 저는 첫째 낳고도 약간 좀 그래요. 그래요. 예. 욕망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뭐 더한 욕망은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사유하지 않는 김용민 TV가 되기 위해 애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봉복 민복 한번 봉복은 자자. 민복 그게 돼야 돼. 최민희의 예. 복권. 그렇죠. 복권. 지금 저기 정치활동 금지야. 몇 년 동안이죠? 앞으로 4년 남았어요. 너무 길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 그리고 기네요. 예. 이미 저 재판 일정을 조금만 더 늦췄다면은 이거는 최민희 의원 무죄로 나왔을 일인데 아이고. 여기에 적폐 판사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기 복권될 수 있도록 좀 청와대 그러니까요. 청원 화끈하게 좀 밀어주시고. 총선 전에 좀. 예, 그래서 좀 그 저기 지난번 경쟁자가 누구였죠? 주광덕 주광덕 씨. 주광덕 알잖아요. 생기부 네? 생기부 생활기록부. 유튜브. 오. 자, 예. 여러분 화끈하게 좀 밀어봐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정말 오늘 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네. 힘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기왕 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송년 인사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정치부심 1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는 것이 올해 제가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저의 유튜브 오른소리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년에도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김용민과 함께 이렇게 정치부심 한 이후로 제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얘기를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예. 그래서 쇼핑을 하셔서 네, 되게 행복하고 쇼핑과 여기 와서 방송을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네. 그 정치부심 올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뭘까? 그리고 사고 싶고. 네. 네, 그리고 김용민 TV 저는 정말 매일매일 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완배 경제속살 아이고. 저는 아주 애청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개해 주시는 책, 예. 예, 그 책도 저는 꼭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꼭 아이고, 보고 그렇기 세상에. 때문에 이 김용민 PD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유, 그럼요. 김용민 TV 해주는 거 보고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유, 제가.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정치부심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맛있는 걸 많이 먹게 해주셔서 저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도 이거 시키시면 행복해지니까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먹으면서 내년에도 어차피 총선도 그렇고 총선 끝나도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는 계속 될 겁니다.
겁니다. 그럼. 네. 예,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흔들기에 맞서서 네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같이 나가는 건데 여기가 좋은 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유튜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아, 저도 할까요? 아, 예. 아, 그럼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황현희 씨 지난주에 안 나오니까 그 네. 욕하시던 분이 전부 다 댓글 다시더라고. 황현희 어디 갔냐고. 왜 안 보이냐고 막 그러니까요. 너무 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사계의 꿈나무거든요. 아, 그럼요. 예. 열심히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아침부터 방송 듣고 신문 보고 책 보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질책도 아주 따끔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형님이랑 방송을 한 이후에 제 고정 프로그램이 10개가 됐어요. 아, 예. 그러면은 한 10분 뛰어야지. 11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 걸 좀 올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날 더 쓰려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10개 딴 데 가면 돼, 이제.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예. 아, 형님, 이하도, 최 의원님, 또 우리 또, 우리 또, 김성애. 대표님.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김 대표. 김 대표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 김성애 보좌관님이 입에 배가지고. 그냥 예. 보좌관님 하시면 됩니다. 보좌관님, 예. 아, 제가 국민 보좌관 또 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아이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밤에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 기각된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 고마울 것도 없어요. 법리대로 한 거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법률가들, 제가 만난 모든 법률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발부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보실 건 없어요. 예. 지금 이 사안은 전대미문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기각됐다 그러면 기각됐구나. 당연히 될 게 됐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